무아와 유무를 넘어서 1. 일상의 질문 사라지거나 남거나의 유혹. 어떤 날은 자아를 지키고 싶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고 옳음을 증명하며 나라는 사람의 윤곽을 선명하게 그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말이 상처가 되며 마음이 지칠 때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있음과 없음의 두 유혹은 늘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두 선택 모두 마음을 굳게 만들고 숨을 막히게 합니다. 남기려는 마음은 집착이 되고 지우려는 마음은 허무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이 둘뿐일까요? 2. 중론의 사유 두 극단을 끊는 칼, 중도. 용수는 중론 곳곳에서 네 가지 극단, 즉 있음, 없음, 있으면서 없음, 있지도 없지도 않음을 모두 끊어냅니다. 그는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자성을 가정하게 되고 자아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고정관념 즉 허물을 세우게 된다고 경계합니다. 중도는 타협이 아니라 개념이 머무는 자리 자체를 비워내는 시선입니다. 연기하는 것에는 고정된 본성이 없으므로 있음으로 굳힐 수도 없음으로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파도의 파도는 있다 없다를 묻는 대신 바람과 물결, 달과 중력, 해안의 형세가 만들어내는 조건의 춤을 보는 것이 중도의 안목입니다. 자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있다는 선언도 나는 없다는 단정도 모두 조건의 흐름을 한 컷의 정지 화면으로 붙잡는 행위입니다. 자아는 없다와 중도가 연결되는 건 단순히 자아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문화, 자아를 실체로 굳히는 상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두 극단의 사유를 피하는 길입니다. 한쪽 극단 상견 변하지 않는 나가 실제한다고 믿는 견해, 다른 극단 당견 죽으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용수가 말하는 중도는 자아를 실체화하지 않으면서도 자아를 완전한 무로 보는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의존적 존재 연기의 이해입니다. 즉, 자아는 없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는 뜻이지 경험 인연, 행위의 주체적 흐름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흐름은 항상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이 변하면 사라지는 가명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아중도라는 표현은 실체로서의 자아도 아니고 완전한 무도 아닌 인연으로 생겨난 나라는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 철학적 해체 개념의 울타리 밖에서 호흡하기. 있다 없다는 말 자체가 이미 언어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순간 소유와 주체, 책임과 공로, 상처와 복수의 회로가 함께 작동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의미와 윤리, 관계의 책임마저 무력화시키는 위험에 빠집니다. 용수의 해체는 이 양극을 동시에 비춥니다. 자아는 사건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만남이 있고 반응이 있고 해석이 있을 뿐. 그것을 굳혀 나로 만들 때 고통이 자랍니다. 무아는 속어가 아니라 고정의 중단이며 중도는 소실점처럼 우리를 관계의 원근법 속에 세웁니다. 여기서 윤리적 함의가 열립니다. 자아를 있다로 고정하면 타인을 도구화하기 쉽고 없다로 지워버리면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중도는 타인의 고통을 사라지지 않는 현존으로 인정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전부 해결해야 한다는 자기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균형이 자비의 형식입니다. 4. 실천과 수행 머무르지 않는 기술. 중도의 수행은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연습됩니다. 호흡 관찰, 들숨에 있음이라, 이름 붙이지 말고 날숨에 없음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온도와 길이, 가슴의 팽창과 이완을 따라가십시오. 언어 이전의 몸이 중도를 가르칩니다. 감정 관조 분노가 올라올 때 내 분노라 부르지 말고 뜨거움이 올라온다라고 묘사해 보십시오. 소유격을 지우는 순간 감정은 사건으로 환원되고 자아는 약해집니다. 관계의 멈춤, 논쟁에서 마지막 일격을 날리고 싶을 때 한 호흡 멈춘 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은 사실인가, 정체성인가? 를 물어보십시오. 중도는 사실의 돌봄이지 정체성의 방어가 아닙니다.
언어 절식 하루에 몇 번, 설명을 덜하고 묘사를 더하십시오. 그는 나를 무시했다 대신 그의 말 뒤에 내 가슴이 조여왔다라고 말하는 방식. 언어가 줄어들수록 자아의 응고도 느슨해집니다. 이 연습들은 없애기가 아니라 머무르지 않기의 기술입니다. 머무르지 않음은 무기력이 아니라 자유이며 방임이 아니라 주의 깊은 방치입니다. 놓아두되 떠나지 않는 주의. 이것이 중도의 몸짓입니다. 5. 부처와 용수의 가상대화 유무를 넘어서는 길. 용수 부처님, 저는 자아가 있다고 말하면, 집착이 생기고 없다고 말하면 허무가 자라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 그대는 두 갈래의 가장자리를 보았네. 하나는 움켜쥐미고 하나는 밀쳐냄이라네. 둘 다 손의 긴장일 뿐이지. 용수 그렇다면 자아는 무엇입니까? 저는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처 자아를 물건으로 찾으니 멀어지는 게지. 자아는 사건이네. 인연이 모이면 모습을 드러내고 흩어지면 소식 없이 가는 법이라네. 용수 머무르지 않음이 중도라 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음은 무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 무는 머무르지 않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네. 이름은 선명하나 길은 지워지지. 중도는 이름을 덜고 발걸음을 남기는 길이라네. 용수저는 때로 관계 속에서 옳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욕망도 버려야 합니까? 부처 옳음을 버릴 필요는 없네. 다만 나의 옳음으로 굳히지 말게. 내 옳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면 상대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게 되네. 사실을 밝히되 자아를 지키려는 싸움으로 만들지 말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연민이 숨을 쉴 수 있다네. 용수 감정이 거세게 일어날 때 저는 금세 나로 돌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 감정의 첫 파도에 이름을 붙이지 말게. 이름이 늦어질수록 파도는 금세 잦아든다네. 그대는 파도를 보는 이이지 파도가 아니네. 용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해탈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 길의 끝입니까? 부처 해탈은 도착지가 아니라 걸음의 결이라네. 머물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다만 깨어서 걷는 그 순간, 그것을 사람들은 해탈이라 부르지. 6. 여운의 문장 두 언어 사이, 한 호흡. 있다와 없다 사이, 언어가 닿지 않는 얇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숨을 쉽니다. 붙잡지도 지우지도 않는 숨. 그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세계는 선명해집니다. 자아는 물결처럼 나타나고 바람처럼 스칩니다. 남기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사라지려는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도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논리가 아니라 숨결 속에서 체험되는 길임을. 걸음을 멈추고 들숨과 날숨을 가만히 느낄 때 붙잡음과 버림이 함께 풀려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